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면의 주식뉴스공장 12월 10일 모닝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주말에 갑론을박 부분들이 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아직 뭐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결론 부분들이 나지 않았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뭐 기사들 된다 안 된다 여러 가지 기사 부분들이 좀 나왔죠. 그래서 관련된 기사 부분들을 올려드리기는 했습니다만 뭐 교황청이 교황청에서 방부 관련된 타진 부분들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김정은의 방문 부분들이 진행이 될 것인가. 이번 주에는 이제 결론 부분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북한의 1호다 보니까 스케줄 부분 노출을 극히 꺼려하는 게 북한의 통상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동선상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아직까지 뭐 별다른 코멘트를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또 기대감 부분들이 더 커지는 건 사실입니다. 제주 신라호텔 있죠. 오늘 이제 12월 10일인데 15일부터 전체 예약 불가랍니다. 이번 달 초에는 예약이 됐는데 예약이 불가되고 경찰 특공대도 지금 제주 현장에 점검 부분들 하면서 김정은 답방 대비 실무 관련된 부분들을 차곡차곡 진행하는 부분들이 좀 체크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신라호텔이 15일부터 예약이 좀 불가되고 있다. 그다음 경찰 특공대도 제주 현장 점검 부분들 진행했다. 라는 부분들로 우리가 유추는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금요일장 지금 두 가지 현상 부분들이 좀 나왔어요. 첫 번째가 보면 다우지수라든지 나스닥은 하락폭이 좀 나왔습니다. 2% 정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지금 12월 달이고 내년 상반기 시장에서 우려를 하는 부분, 그리고 최근에 나스닥과 다우지수의 3%, 2, 3% 정도의 변동성을 일으켰던 국채금리 역전. 지금 미국의 국채 2년물이 2.7119고 그 다음에 5년물이 2.701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년물의 금리가 더 높아요. 이게 역전이라고 보는데 물론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 2년물하고 10년물의 스프레드를 비교를 합니다. 10년물까지는 아직까지 뭐 공간 자체가 스프레드 차가 많이 좀 있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FMC 회의 전까지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도 중간중간에 이런 흐름 부분들이 나올 수 있을 거로 봐요. 왜? FMC에서는 단기 12월 금리 인상 부분들을 진행하는 걸로 기정사실화 됐기 때문에 단기채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최근에 연준의 통화정책 부분들 보면 완벽하게 완화 기조 부분들로 돌아섰다는 게 맞겠죠. 그 파월 연준도 마찬가지고 연준 인사들도 보면 금리 인상 속도 부분들을 상당히 좀 완화할 가능성 자체를 계속 코멘트를 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도 보면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조금 뭐 고용지표 부진인 부분들이 좀 나왔어요. 신규 고용이 15만 5천 명인데 예상치가 거의 20만 명 전후였어요. 23만 전월 수정치가 23만이었고 시장 예상치가 19만 명이었는데 15만 명 정도가 나오면서 금리 인상 속도 부분들하고 무역 분쟁에 관련된 내용들이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암암리에 스물스물 영향을 주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속도는 올해가 최고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로 인해서 단기채하고 장기채하고 단기적으로 역전되는, 근데 그래도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미국이라든지 글로벌 전체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호 부분들이 나왔을 때 알고리즘을 프로그래밍 자체를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경기 민감주라든지 금융주 쪽을 기계적으로 매도하는 흐름 부분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주가는 변동성이 나올 건데 실질적으로 훼손된다는 의미보다는 약간 기계적인 의미 부분들로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바뀌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차, 2차, 3차 양적 완화 부분들을 진행하면서 장기채를 끌어내려서 5% 이상의 금리 부분들을 거의 보합선 제로금리까지 만들었습니다. 장기채를 끌어내리면서. 근데 이제 이걸 자산 축소 부분들 진행하면서 정상화 과정 부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일부러 끌어내렸던 걸 다시 복귀시키는 그런 현상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파월 연준의장이 한마디로 단기채가 버티고 장기채가 내려오면서 단기적인 왜곡 현상 부분들이 나오는 것처럼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경기 상식, 경제 상식, 장기채와 단기채의 금리 스프레드의 역전 부분이 나왔을 때는 경기 침체 부분이 된다라는 그런 통설 부분들을 굳이 따라가실 필요는 없어요. 단기적인 왜곡이라 정도만 체크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고용지표는 부진 부분 나왔고, 무역 분쟁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양아치 같다. 어떻게든 이기기만 된다는, 이제까지 올해 그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 부분들 얘기를 드리면서 미국이 상당히 우선권 부분들, 다양한 카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자주 드렸습니다. 물론 그건 유지예요. 근데 요즘에 계속 진행되는 건 90일 협상 부분들 유예를 하고 협상을 이제 다음 주 이제 류호 부총리가 대표단을 데리고 미국 방문 부분들을 하는데 중국 연관 해커 기소 관련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화웨이 CFO 미국이 안 달랐다는 생각 한편으로 좀 들어요. 그만큼 중국의 기술력 부분들이라든지 중국의 기술 따라온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생각이 요즘에 상당히 많이 듭니다. 워낙 큰 시장이고 다음 우리가 제2산업혁명처럼 가장 기반이 되는 산업의 지재권이라든지 먹거리 부분들을 현재 윤곽 부분들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만은 중국이 약간 미국이 안달이 났구나라는 생각 부분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하루아침에 딱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패권 싸움인데 중국의 기술력이 그만큼 상당히 많이 따라갔구나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장에는 화웨이건 아직 결정이 안 났죠. 그리고 시간이 아마 많이 걸릴 거예요. 근데 다음 주 통상 협력 부분들 진행할 때 중국에는 약간 아픈 카드이지만 그냥 중국 연관 해커들도 보면 이제까지는 협상적으로 끌어내면서 정신적으로 압박하는 미국이 카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가에 한 2% 정도 변동성이 나왔다 정도로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진행이 되는 주가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여러분들 종목권들 보시면 체크되신 분은 아시겠지만 남북 경협 관련 종목권들이 금요일장 상당히 강세 부분들을 좀 그렸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답방 관련된 내용 부분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거는 근데 단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남북 경협 관련된 부분들을 남과 북이 다시 가까워진다는 의미보다는 더 큰 의미가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고 중동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뭐 오스만 제국이라든지 이런 걸로 다시 예전 생활권들이 다시 뭉치기 시작하는 하나의 트렌드라고 할까요? 현상이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과 북이 다시 이념 전쟁 부분들을 떠나가지고 문화적으로 다시 재결합하는 그런 수순 부분들로 진행됐다는 의미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도 우리나라의 명운이라고까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북 경협 부분도 분명히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고 저는 올 것 같아요. 흐름상으로 보면. 그래서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남북 경협주들이라든지 뭐 통신주라든지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조선 건설 기본적으로 실적 상승 부분들이 예상되는 섹터 부분들이 예전에 전기전자 쪽에 종목군에서 허리 종목군들이 계속 강세 부분들이 있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테니까 그 시점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 반등 지수 2500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 변동사항 부분이 없습니다. 소원 부분도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완벽하게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소음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제주 신라호텔 15일부터 예약 불가 그리고 이번 달 내에 남북 정상회담의 추가 회담의 가능성 부분들을 계속 기대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코멘트를 드리면서 12월 10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공장 모닝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